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상비군 TV 구독자분들, 상비군입니다. 상비군은 상한가 비기 군단장이라는 의미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상한가를 노리는 비기를 알려드릴 군단장이 되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여러 이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서 한 번씩 이런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슈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암학회 이슈입니다. 자, 흔히 AACR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약어를 풀어 설명해 보자면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해서 암 치료 연구를 위한 미국 협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국내외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이 항암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따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주목할 포인트, 주포 체크와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대응 방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할 바이오 일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연간 주요 바이오 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바이오 행사가 올해 초에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이 행사는 전 세계 헬스케어 관계자들이 모여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의 최대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5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이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되면 기업당 30분간 P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계약을 따내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몇 개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사로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이건 아스코라고 해서 ASCO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행사는 매년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개최되는 항암 관련 학회로 내과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이 학회에서 매드팩토라고 하는 회사가 이 벡토서팁과 글리백 병용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었죠. 공개하면서 꽤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 보시게 되면 매드팩토가 ASCO에서 벡토서팁과 글리백 병용 임상을 발표하면서 꽤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린 바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학회로는 오늘 말씀드릴 미국 암학회입니다. 자, AACR이죠. 자, 설명드린 대로 이 미국 암학회 AACR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이 세계 3대 암학회입니다. 꽤 규모가 크죠. 이 학회는 4월 말 진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8월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6월 말 온라인 회의 개최로 재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잡혀 있고요. 국내 주요 파이프라인 발표 기업들 한번 볼게요. 국내 주요 파이프라인 발표 기업들로는 뭐 종근당, 유한양행, ABL 바이오, 제넥신 등이 있는데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 ABL 바이오, 유한양행, 제넥신, 뉴틸렉스 등이 이렇게 있고 10개사 내외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한번 주요 바이오 학회의 일정 풀어보겠습니다. 주요 학회 일정인데요. JP 모건 컨퍼런스 나와 있죠. 그리고 AACR 암학회 있고 그 다음에 ASCO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ACR이 먼저 잡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연기되면서 이제 진행될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이후 마지막 일정으로는 8월까지는 잡혀 있는 학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바이오 업체들도 현재 바이오 시장이 오로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만 묶여 있다라고 알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 시장 어떻습니까? 오로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여기에만 지금 급급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AACR에서 결과 발표할 업체들도 이번 암학회 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활을 걸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 백신을 대체할 만한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기업으로는 저는 제넥신 뽑아보았고요.
네, 이 제넥신이라는 업체는 신약 연구 개발 업체로 항체 융합 단백질 그리고 유전자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학회에서 제넥신이 발표할 내용은 자궁 경부암에 대한 치료용 암 백신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GX 자궁 경부암 DNA 백신 GX1882와 그리고 키트루다에 대한 병용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자궁 경부암에 대한 이 시장 규모가 이 시장 자체가 6,500억 규모입니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키트루다 다른 제약사에 쓰이고 있는 치료제와 같이 병용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해서 같이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번 임상 1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파맵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자 돌림이긴 하네요. 한번 볼게요. 파맵신이라는 업체는 이 신생혈관 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암 전이를 막는 신생혈관 치료제를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PMC40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PMC40이 이 혈관 치료제에 대해서 양리 활성 원리와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이번 AACR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항암 치료 중에 난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종양 미세 환경으로의 면역 세포 이동과 약물 전달이 낮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종양 세포가 있는 종양 부근의 혈관들은 이 혈관 벽이 헐겁대요. 헐거워서 이런 약물과 같은 물질 이동이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면역 세포 기능 역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와 이런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약물에 대한 효능이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파맵신은 이러한 종양화된 혈관을 정상화시키는 혈관 안정화 약물을 개발하여서 암 전이를 막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4월 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위탁 개발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비임상에 들어가고서 내년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래가 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있었죠. 오늘 1대1 무상 증자 공시를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 기업 유틸렉스 꼽아보았습니다. 자, 유틸렉스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 면역 항암제, 역시 항암 관련 회사겠죠.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로, 이 업체의 그 치료제 이름은 EU103이라고 하는 치료제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설명 자료예요. EU103 나와 있죠. 암 성장을 돕는 M2 대식 세포가 있고, 그리고 암 성장을 억제하는 M1 세포가 있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으니까 말로 써볼게요. M2라고 하는 대식 세포는 암 성장을 도와요. 그래서 암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암이 더 잘 전이 되겠죠. 그리고 M1이라고 하는 대식 세포는 암 성장을 반대로 억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유틸렉스의 이 EU103 치료제는 이 M2 대식 세포를 M1 대식 세포로 전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항암을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항암 대식 세포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암을 제거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는 건데, 물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2 대식 세포를 M1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활성화,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구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동물 실험에서 자, 이 EU103의 M1 및 T세포 활성화 관련 데이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기업 알아보았고요. 자, 그럼 뭐 봐야 하죠? 재무제표? 네, 이러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신약 개발 또는 기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아주 큰 혜택이 있어요. 신약 개발 또는 기술 개발, 이런 신약 바이오 업체들은 기술 특례 상장, 말 그대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로 상장한 애들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보다는 차트를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크게 흔들렸는데요. 자, 첫 번째 기업인 제넥신 먼저 보겠습니다. 제넥신 역시 9만원 선을 내어주면서 암학회 기대감에 따른 이 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쉽죠? 5일선을 깨버렸네요. 그리고 파맵신,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얘는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으면 공짜로 한 주를 더 주는
이런 1대1 무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인원만 좀 특별하게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기업인 유틸렉스. 자, 보시게 되면 역시 이번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이기지 못하고 5일선을 깨면서 21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이 주식시장에서의 상승은 뭐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상승.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은 뭐다? 기대감입니다. 물론 매출도 있어요. 매출 성장 이것도 있었죠. 이것도 역시 하나의 기대감이에요. 매출이 나올 것이다,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을 항상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매출이 잘 나왔을 때 주가는 더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하락을 하거나 정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늘 상승하기 마련이고요. 자, AACR 행사 당일 날에는 이미 기대감이 끝난 상황이죠. 기대감이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남습니까? 하락밖에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발표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그 전에 차익을 실현하면서 짧은 매매로만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 말고는 이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또 다른 호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조금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이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음 주 미국에 대한 미국 암학회 AACR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이 코스닥의 주요 업종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의 업종도 같이 밀릴 것 같다. 물론 오늘 밀리기도 했어요. 같이 지금 어떤 방산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주었고 소폭의 반등이 나와 주었지만, 자, 이 조정 역시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이 밀리면서 이 시장 지수 역시 조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까지가 바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걸 한번 놓치게 되면 또 언제 팔지 몰라요.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이런 미국 암학회 관련주들의 바닥을 잡겠다고 지금 사기보다는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아보겠다, 이제 지금 사면 싼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긴데 이거를 차익 실현을 빨리 해야 됩니다. 2, 3 거래일 안에 나오겠다 라고 마음 먹고 짧게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면서 대응하자 라고 결론 내려보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하단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